예, 이재명 대통령 예상보다 하루 빨리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자동차 관세 15%로 타결을 받는데 자,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후일담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먼저 오늘 있었던 15% 타결 소식부터 영상을 확인하시죠.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저는 12.5를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여러 틀이 흔들리고. 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어요. 자, 일단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에 있었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고 이제 일본이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자동차를 얻고 농산물을 내줬어요. 예. 반대로 우리는 농산물을 지키고 자동차를 내줬습니다. 아, 자동차를 내줬다고 봐야 됩니까? 15%인데. 왜냐하면 무관세에서 지금 15%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12.5% 해야지 이분하거든요. 아, 다른 나라는 2.5%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잘했다라고 봅니다. 아, 우리 잘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늘 통상협상에서 이제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대기업들의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해 왔지만 농산물은 좀 푸대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만에 하나 쌀이라든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됐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농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 여론이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 대비 투자액이 좀 과도하고 예.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것들이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관세 협상에 일단 보면 대미 투자에 3,500억 달러, 에너지 1,000억 달러를 구매하는 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4,500달러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3,500달러지만 저기서 또 조선 빠지면 실제로는 2,000억 달러만 투자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 15%, 쌀, 소고기 개방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농산품은 좀 일부 개방하고 등등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평가하시기에는 몇 점을 주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한 70점 정도 주고 예.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EU와 일단 일본 비슷한 수준에서 일단 협상을 체결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 어떤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걸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농업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보면 농업 관련해서도 시장을 우리가 개방했다라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 발표로는 이제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아마 앞으로 있을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는 또 하나 있겠죠. 방위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을 하지만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아직 이거에 대한 협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또 이걸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앞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봐서는 형적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협상 등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산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늘 저녁쯤에 타결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52분에 나 한국 협상당 만날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구윤철 부총리가 들어간 시간이 40분 만에 그냥 쫓아서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만났고 협상이 끝났고 협상 타결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7시 16분 정말 속전속결로談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트럼프식 협상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협상단이 돌아오면 그 후일담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후일담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진짜 머리빨이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인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 안 한 거예요.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립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대한민국이 저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이가 흔들릴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거 관세 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왜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예. 가끔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 현장에서 실제 협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어요. 그 트럼프의 성격상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럼 즉흥적으로 하는 트럼프에 대응해서 협상단이 자율권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협상단들이 미국에 있고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마다 뭘 했습니까? 영상회의를 했어요. 한국에서 시차도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주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관료들과 그다음에 협상에 들어왔다가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전략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걸 준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다면 저는 뭐 쟤한테 만약 점수를 저는 90점을 주고 싶어요. 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어떤 그 효율성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 자, 일단 하나씩 따져볼게요. 대미 투자 약속 금액이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3,500달러, 500억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48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GDP 대비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한 19%,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13%, EU는 7.1%.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걸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텐데 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이제 그런 주장도 일부 맞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상당히 이제 트럼프가 일기행 정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높였어요. 일기행 정부 때 가장 이 주타겟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과 1년 6개월 정도 협상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타결이 어떻게 났느냐? 농산물 에너지 2천억 달러 수입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2년 동안. 근데 결과론적으로 60% 정도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가이드를 하한선을 2배로 더 높인 거예요. 4천억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부 제 임기 기간 내 나올지 안 나올지 카운트를 하면서 분기마다 이행 실적을 이제 점검하고 그걸 다시 이행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본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 더 크고요.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우리보다는 좀 덜해요. 예. 덜한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저기에다가 뭐 이제 조선업 패키지는 빼고 투자는 빼고 뭐 에너지 별도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임기 내 과거에 투자는 잊어라. 그리고 이걸 정말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봐가면서 상호관세 다시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들의 개별 투자도 요구를 할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 분명히 올려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미국한테 줘야 되는 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가장 이제 아쉬운 건 뭐냐? FTA. 2008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2012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면서 우리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랬죠. 그런 무관세 혜택 FTA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도 똑같아요. 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런 자유무역 협정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무역이라는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정말로 기술로 경쟁하고 생존 경쟁을 이제 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자동차도 한번 따져볼게요. 대미 투자액을 전체를 봤으니까 자동차에 붙은 15%. 예.
득실을 한번 좀 따져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0%에서 15%가 된 것이고요. 맨 왼쪽에 있죠. 25%에서 깎았지만 우리는 원래 0%였고요. 일본이나 EU는 2.5%인 게 15%이니까 올라간 거는 12.5%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미국에서 그러면 차를 팔 때 일본과 EU보다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저 2.5% 차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소나타와 토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가 같은 가격 내지는 역전이 됐습니다.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 차를 사겠다. 일본 차를 사겠다라고 답할 겁니다. 이제 가격 경쟁 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자동차라는 건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움직여요. 한 개의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완성차도 힘들지만 지역 경제가 힘들고요. 그동안 한국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를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다 보면 전기차 일부 가동 중단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리고 군산 자동차, GM 군산 자동차 철거에 이어서 지금 부평 자동차까지도 다시 철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 중에 가장 좋은 일자리를 꼽으라고 하면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거든요. 여기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이제 이 지금 생계가 걸려 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농산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켰다고 얘기했죠.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미국의 그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요구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데고 소고기를 30개월 원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원령 문제랄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에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이제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을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과거의 광우병 사태 때에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라고 하더군요, 협상단이. 아마 미국의 입장은 당연히 30개월 원령 이상도 수입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한국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수입 안 한 나라가 굉장히 압박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좀 달랐을 거예요. 농림수산부와 함께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의 어떤 전체적인 이 그 관세를 좀 내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12.5%를 우리가 계속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실은 이제 농업시장에 대한 개방, 이제 특히 이제 이 소고기 수입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부처 간에 또 의견들이 굉장히 충돌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2008년도 광우병 집회의 사진을 당시에 이제 한 장을 들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미국 측에다가 제시를 했고 먹혔나 봐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막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광우병 사태라는 게 사실은 거의 근거 없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의 정치적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30개월 이상을 우리가 수입하는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쌀 시장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차를 주면서 농산물을 얻었던 이 효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 당장 현대기아차 등등 우리 생산 제조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어쨌든 농산물은 지켰다고 했는데 인천 소장님, 네. 미국에서는 농산물 완전 개방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다른데 어떻게 completely open to trade including agriculture라고 해서 컴플리트리 다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농민들은 오늘 특히 이제 사과 농장의 그 농민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저기 지금 청정대국 호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것만을 방어하기가 좀 우리는 어렵겠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걸 방어해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광우병 사진도 있었고 우리 이미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99.7% 완전 개방 상태입니다. 10여 개 품목만, 민간 품목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과나 감자가 수입이 안 되는 상태는 아니고 들어오는데 검역이 좀 강하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로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던 게 뭐냐? 유전자 변형 작물의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라. 예.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감자라든가 옥수수 등입니다. 예. 우리가 과실류,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상대적으로 좀 국민들의 저항이 좀 덜한, 거부감이 덜한 품목을 수입하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 때문에 농민단체는 일단 쌀 이제 막았다, 저지했다라는 데에서 환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농가들은- 다수 농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